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부쩍 건조해진 요즘 각종 피부 트러블로 고민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중에서 피지 분비가 과도하게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이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겉보기에는 여드름과 비슷해 보이지만 가려움증이 심하고 홍조까지 나타나면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루성 피부염에는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생활 습관은 어떻게 바꿔야 할지 디오네 클리닉 김고은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지루성 피부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드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루성 피부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루성 피부염 하면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루성 피부염은 여드름과는 전혀 다른 피부 질환에 속하지만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려운 증상, 각질이 두드러지는 등 지루성 피부염의 대표 증상들이 여드름 증상과 비슷해서 여드름으로 오인하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네. 지루성 피부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장기간 지속되는 습진의 일종으로 주로 피지샘의 활동이 증가되어 피지 분비가 왕성한 두피와 얼굴에 많이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지루성 피부염 환자의 절반 이상이 계절적 요인을 호소하는데 온도와 습도가 낮아지면서 건조해지는 시기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땀을 많이 흘리거나 과다한 알코올 섭취 등도 지루성 피부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얼굴이지만 두피와 가슴, 겨드랑이, 배꼽 등에도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특히 두피로까지 증상이 이어질 경우 피부 트러블뿐만 아니라 심하면 탈모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치료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통 얼굴 같은 피지 분비선이 많은 곳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증상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지루성 피부염은 생후 3개월 이후 그리고 40 내지 70세 사이에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네. 유아에서는 성별 간의 차이가 없지만 성인에서는 남성에게 더 흔하고 지성 피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피부 증상은 홍반 위에 건성 혹은 기름기가 있는 노란 비늘이 덮여 있는 것이 특징이고 가려움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호전과 악화를 되풀이하며 전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한 부위에 국한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두피에는 쌀겨 모양의 표피 탈락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비듬이라고 합니다. 네. 얼굴의 지루성 피부염은 뺨, 코, 이마에 구진성 발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쉽게 벗겨지는 비늘과 홍반이 눈썹에서 발견되고 비늘 밑의 피부는 붉은색을 띱니다. 눈꺼풀도 황적색을 띠며 미세한 비늘로 덮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 병변의 모양이 여드름과 유사해서 흔히들 여드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드름과 달리 지루성 피부염은 짰을 때 피지 분비가 거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보통 이 피부 질환의 경우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루성 피부염 또한 방치할 경우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루성 피부염을 단순한 지성 피부로 오해하고 치료와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될수록 각질 및 홍조, 가려움증이 심해져서 환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증상을 치료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증상에 대해 잘 알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기름져 보이고 옷에 비듬이 떨어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가질 수 있고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는 탈모가 발생할 수 있어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피부의 경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이 지루성 피부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음식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부에 기생하는 곰팡이의 과다 증식,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표피 증식의 이상, 과다한 피지 등이 관여되어 있고 체질적 요인과 심한 스트레스, 호르몬 이상, 기름진 음식 섭취, 외부 자극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20대부터 발병하기 시작해서
40대까지 지속될 수 있는 만성의 피부 질환으로 특히 몸 컨디션이 피로하게 되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야근이나 과음한 다음날 심해진 증상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많아 완치는 할 수 없고 증상이 심할 때마다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호전시키고 평소 꾸준한 관리로 재발을 예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요즘같이 건조한 계절이나 여름같이 땀 분비가 많을 때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습도와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고 더불어 지루성 두피염의 경우에는 펌이나 염색은 이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지루성 피부염 원인이 불분명한 만큼 아무래도 치료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를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병입니다. 하지만 병을 앓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심리적으로 보기가 싫은 증상들이 환자들을 힘들게 하는 피부염입니다. 치료는 부신피질 호르몬제 성분의 연고를 바르고 만약 심하게 긁어서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했다면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증상이 심해서 몸에 넓게 지루성 피부염이 퍼진 경우에는 먹는 약을 병행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제나 항생제 등은 장기간 사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꾸준히 지루성 피부염 예방 전용 샴푸를 사용하면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루성 피부염을 오래 방치하면 두피가 손상되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탈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두피관리 치료와 메조테라피 시술을 병행하면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 주어 모근을 굵어지게 하고 탈모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메조테라피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영양물질을 직접 모근에 공급해서 모발의 생성을 촉진하고 퇴행을 늦추는 것으로 탈모 부위를 위주로 진피에 발모 영양제를 주입하는 치료법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신체가 피로하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과음을 삼가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루성 피부염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좀 가져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루성 피부염은 날씨가 건조해져 습도가 낮아지면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는 22 내지 24도, 습도는 50 내지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두피 청결을 위해 매일 머리를 감는 것이 좋고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이나 운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땀 자체가 두피를 자극해서 피부 세포를 빨리 벗겨지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빨리 샤워해서 씻어내도록 합니다. 기름진 음식도 지루성 피부염을 악화시키므로 대신 지방질이 적은 식품과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고 커피나 콜라, 코코아 등 카페인이 많은 음료를 피하고 음주도 양을 줄이거나 되도록 삼가하는 것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